오늘 제가 이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에 봤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볼지 모르겠지만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갖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제가 얘기할 내용은 최근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 있거든요. 9년 간호사를 치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 혼자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태움의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움의 전문가. 태움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받았다는 전문가.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많은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9년 전 저를 태운 당시 7년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 충격적이죠. 뭐 간호학과 교수님 아니라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거죠. 간호학과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글 서론 부분은 이 당한 간호사가 네일아트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무료 모델을 구하다가 구한 모델분이 간호학과에 다닌대요. 자기 학교에 새로운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이름을 말하는데 딱 그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태웠던 그 간호사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딱 여기서부터 열받는 게 나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서 네일아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래 지나서 잊고 있다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땡땡 나 교수님. 그래서 일명 나나 교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3개월간 시대학병원 ICU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해자일 수 있는.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학폭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네이트판에 난리가 나버린 거죠. 사실 그런 사회적 이슈가 없었다면 이 글을 올린 사람도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리진 않았겠죠. 학폭 아니면 미투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또 여기 또 자꾸 열받으면 안 되는데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중립. 5시에 나가서 보리차를 끓이고 세탁실에 올라온 선배들 옷 무더기를 받아 찾아서 예쁘게 개어서 선배님들 각자 옷을 넣어드리고 뭐 빵을 썰어드리고 그리고 뭐 그 선배들 앞에서 폭언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일을 했네요. 그때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좀 다행인 건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때는 한약을 끓여서 이렇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모든 대학병원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전제하고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간호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간호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를 잘못되게 전파시킨 되물림한 그런 부서일 것 같긴 한데 이런 부서가 아직도 있을까? 2012년에서 아마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이거 하는 순간 퇴사하고 찌르고 난리 났겠죠. 그쵸.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 인터넷 시대고 사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 2012년부터 13년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옛날 옛적에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가혹행위가 견뎌내야만 했어요. 저는 군대를 2006년에 다녀왔지만 이런 가혹행위를 당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저는 이 글을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나올 부분이기도 한데 명치를 맞다. 이등병 때 명치를 자주 맞았었거든요. 난 정강이를 맞은 적은 있었는데 명치를 맞으면은 호흡이 안 돼요.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쓰러지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엔 나나 교수님이 이 내용에 있었던 일을 하셨다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아닐까. 또 그건 새로운 그 시점 새로운 생각이.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재수없이 폭언, 폭행, 부모욕, 대선에서 특정 후보 뽑기를 강요하고 MRSA 환자의 뽑은 가래통을 뒤집어 씌우고 이거 하는 순간 저는 난리 쳤을 것 같은데 그쵸. 이 분도 착한 것 같아. 너무 착해. 많은 간호사분들이 당하는 간호사들은 비슷해요. 착해요. 맞아. 착하니까 건드는 거지. 만만해. 가정폭력이랑 비슷한데 때리면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면 2대 때리고 다음에 3대 때리는 것처럼 아마도 나나 교수님 정말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경찰서 가야죠.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폭언 폭행도 저는 문제가 되지만 부모욕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들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건드는 거. 가족 건들면 정신 나버리죠. 폭력보다 더 심한 게 가족을 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체스트 포터블이 오면 그 앞에 보호 장비 갖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체스트 포터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방사능을 직접적으로 쪼이는 거죠. 맞아요. 수술방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방사능 기계 하실 때 피하시나요? 아, 저는 이게 옷이 무거워서 안 입는 편인데 네.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자의로 안 입는 거랑 이거는 일부러 그 선배가 못 입게 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열받지. MRS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MRSA가 무엇이냐? 황색 포도산 구균 바이러스인가요? 맞는 것 같긴 한데 MRSA, 뭐 VRE 간호사들이라면 아니면 의료인들이라면 알 수 있는 정말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MRSA가 구강, 침 이런 걸로 전파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간접적 살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욕감도 주는 것도 있지만 몸에 해를 끼치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나 교수님은 과연 좋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인가가 먼저 의문스럽고 자질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라면은 제발 성인간호학이랑 기본간호 이런 부분에서는 못 가르치실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거의 이게 돌려가. 아닙니다. 좀 중립을 지키는 태움의 중심에 있는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거. 약간 외모적인 것도 비하했어요, 이 사람은. 넌 무슨 송혜교 씨가 선정하는 동그란 립스틱을 썼는데 네가 그렇게 싸구려를 쓰니까 그렇게 못생긴 거야. 나처럼 샤넬을 써야지. 정말 대단하네요. 왜냐면 신규 간호사 샤넬 쓸 수도 있죠. 아니, 샤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죄송해요. 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피해자가 나나님에 대해서 외모적인 그런 비유를 했는데 나나님은 약간 손예진과의 얼굴 예쁘장한 얼굴에 키도 170 조금 안 되고 내신한 제형. 근데 전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굳이 간호사를 하고 있을까? 이 정도의 외모라면 다른 거라도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자의 그 증언인데 입사 시 174에 56kg였고 3달 만에 174에 72kg가 됐대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데 너는 혼자 살찐다고 그걸로 엄청 괴롭혔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내가 살찔 수도 있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집에 가서 먹고 살찔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 또 뭐라고 하면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열받는 거야. 살이 옛날에 너무 많이 쪄갖고 이런 걸로 뭐라 할 때는 진짜 막 공감이 너무 많이 돼요 나는. 그리고 또 밑에 쭉쭉 읽어다 보면 또 열받은 포인트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사망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나나라는 사람이 죽은 이유가 너 때문이다라는 약간의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솔직히 내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죽은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거를 선배가 돼서 다독이고 그려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남 탓이나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폭언 폭행을 했겠죠. 그런데 그쵸. 또 열받은 건 여기서 그 옆에 있는 올드쌤이나 수쌤은 나나님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지금 나나 교수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나나 교수님이 관리직은 아니거든요. 그걸 공론화하지 못했던 그 위에 있는 관리자들 그리고 아마 수 선생님은 나나라는 이 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무 조치 없이 이 문제를 나나 교수님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시에 있었던 수 선생님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 증인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이요 지금 뭐 우리 재판을 제발 죄송해요. 편집.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쵸. 결국은. 사실 어떤 수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그 병동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정말 행복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수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조금 딱딱하지만 정석을 지키는 수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리자들을 조금 지지하면서 아마 잘못되지 않게만 잘 갔으면 좋은 관리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든 거를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신 분이 지금 이러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또 여기서 보면 제 입에 담을 말은 아니지만 재수 없는 년, 저승사자, 환자 잡아먹는 년, 더러운 년 등으로 부르셨고
당연히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말 들어도 괴로웠을 것 같은데 이분도 역시나 자취방에서 혼자 울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 보면 또 무릎 뒤 발로 차기, 쇄골 아래 주먹질하기, 겨드랑이 꼬집 피는 게 가장 기분 나쁘고 아팠고, 서 있다가 불시에 무릎 뒤로 차여서 꼬꾸라지는 게 가장 치욕스러웠어요. 최악이다. 최악이죠. 여기 또 안타까운 건 또 방관자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맞았으면 몸이 보라색 투성이라고 해서 이 상체 사진을 찍어갖고 심지어 노조에 갔는데 수간호사가 노조 가입했다고 뭐라 하고, 경찰서 갔어야죠. 그게 답이지. 노조는 병원 편이겠죠. 그걸 공론화시키면은 안 될 테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옛날에 간호사 태움에 대한 여러 이제 글들이 있고, 그분이 말한 것 같은데 대학병원 다니다 자살한 딸 엄마 할래, 그냥 살아있는 백수 딸 엄마 할래 라고 심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퇴사를 했대요. 어머니가 알고 그 사실을. 글이 거의 다 끝나고 가는데 더 많은 일화가 있어갖고 일기장에 썼다고 하시는데 일기장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급장 떼고 몸싸움하면 제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왜 한 번도 못 덤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9년 만에 그 이름을 우연히 듣고 갑자기 팔피테이션, 심장이 떨렸다는 소리죠. 이분도 근데 지금 약간 마지막에 쓴 말이 있어요. 진짜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신규 간호사님들 부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관두세요. 세상에 직업은 많고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직장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든 제가 뭐 당연히 이제 나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직장이란 게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분은 되게 그때 뭐 간호사로서의 약간 사명감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기 힘든 게 있으면 굳이 막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근데 그걸 좀 버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조금 못 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터놓는 게 어떨까? 부끄럽지만. 아니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 아닐까요? 아 근데 그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근데 자살보다는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글들을 읽어보고 저희의 생각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간호사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근데 진짜 이런 일은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 창피해요. 잘못된 거를 확실히 고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이 이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지금 많이 변했을 거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예전만큼 태움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좋은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교수, 다음 세대 저희 후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글에 정말 필의자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이 사람을 교수직에서는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나나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라면 교수로서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교수직을 퇴임하고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근데 우리 병원 진짜 천국이네.